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목표 고객 발굴 이정 실전 2입니다. 2인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내용이 뭐냐? 대표님들을 만나면, 고객을 만나면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나눠서 고객을 들여다보면 그 고객이 고민한 지점을 알 수 있어요. 고객 입장,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나눠서 들여다보면 고객의 진짜 고민한 지점, 대표님이 진짜 고민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인즉슨 뭐냐?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 이 진단이 잘 돼야만이 뭐가 잘 나옵니까?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잘 나온다. 상대에 대한 진단이 잘 돼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잘 나오고, 솔루션이 잘 나온 걸 가지고 고객에게, 대표에게 제안을 해야만이 그 고객이 나에 맞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고객의 중심에 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물이잖아요. 움직이는 생물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너 어디가 아프냐? 예를 들면 또 너 혹시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맞냐라고 하면 상대가 나 배 안 아파, 머리 아프다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다 보니까 직접 물어봐도 기업이 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말을 할 줄 몰라요. 답을 못 줘요. 여러분 주로 이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고객을 만나고 어프로치하면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 고객의 진단, 문제점을 잘 파악해낼 수 있어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면 고객에게 질문을 잘 던지고 그 고객이 질문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유도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인터뷰를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잘 나오면 뭐가 됩니까? 솔루션이 잘 나오고 최적화된 내용으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죠. 근데 기업은 이게 물어봐도 답을 안 줘요. 말을 못하니까, 무생물이니까. 그러면 기업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물어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기업은, 대다수 기업은 말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왔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값을 갖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어요. 이렇게 손익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지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줄 모르면 기업의 그 진단,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이 재무제표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인 겁니다. 재무제표를 읽어낸다는 거는 라이팅 영역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관심이 많아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재무제표 작성을 누가 합니까? 회계사들이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읽어내는 역량이에요. 읽어내는 역량을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오세요. 그러면 다 보고 와서 줄거리를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읽어내는 역량, 시청자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꾸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드라마 시나리오 한 편을 작성해서 오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작성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라이팅 영역. 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라이팅 영역과 리딩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라이팅 역량으로 다 매몰되어 가는 경향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게 제대로 된 진단, 리스크 처방이 발견해낼 수 없다는 거죠. 기업에 세금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세금을 계산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다 세금 계산, 세무 조정을 하고는 누가 합니까? 세무사들이 해요. 회계사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 미처분 이익잉여 계산서라든지 원가 계산서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특화되신 직군이 회계사예요. 그런 작성을 하는 게 특화되신 바니까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고 세금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데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회계사님이 작성해놓은 재무제표를
잘 읽어내고 이게 함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계정이 어떤 의미를 대표님한테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 숫자가 대표님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읽어내는 역량, 그걸 해석하고 리딩하는 역량은 컨설턴트인 여러분들이 해주면 상당히 차별화된 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세금이 10억이 나왔으면 세금이 10억이 나온 게 함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금 계산에 대해서 플로우를 보고 이 부분에서 이 항목을 조정을 하면 세금이 줄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읽어내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설턴트 하는 영역은 세무사와 회계사에 만들어 놓은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서 대표님들한테 유익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보고 결과를 함의하는 것, 이 계정이 무슨 의미를 함의하는 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표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읽어내서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될 겁니다. 제가 세미나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5월달 세미나는 다 마감이 다음 주인데 마감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6월달 세미나가 지금 모객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들, 조건 맞으신 대표님들 모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또 초대를 해서 호텔 세미나장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회사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분이 한 사람 조금만 몰려있다. 그럼 무슨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에요? 자녀끼리 상속 분쟁을 펼칠 가능성을 있는 곳들입니다. 대표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식 힘이 강하잖아요. 자녀들이 조용히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사망과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상속 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상속 분쟁을 유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님이라는 걸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대표님이 자산 분배를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설령 일남에게 주려고 가정을 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을 가지고 안분을 해놓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자산이 없다. 오로지 법인 자산뿐이 없다. 주식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잘 안분할 것인가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컨설팅 영역이에요. 그 주식을 가지고 안분을 너무 반으로 탁 쪼개놓으면 서로 경영권 분쟁을 하잖아요. 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비율로 쪼개놔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을 주식 지분수가 몇 프로예요? 3분의 2입니다. 68%예요. 비상장 같은 경우. 68대 그러면은 1남에 68을 주고 2남한테 32를 주면 2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회사에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배당을 가지고 68을 가져가고 32를 가져가요. 이게 부당하잖아요. 이거 해소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68대 32로 주는데 의결권이 없는 배당을 우선해서 주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 남에게 주면 그래서 배당 비율을 5대5로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경영권 분쟁은 안 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을 분배는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얼마든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컨설팅을 다른 사장님이 돈 주고 정상적으로 의뢰해야만이 해주지. 흔히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채널. 그런 사람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주주현황을 보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고 잘 판단해야 돼.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대표님들이 빠르게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대표님이 있는가 반면에 에이,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차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가 대표님이 주식이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리스크가 전체 100 중에 100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80% 갖고 있어요. 리스크 100 중에 80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80이면 리스크가 큽니까 적습니까? 100 중에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를 줄이는 길은 뭡니까? 80에서 50으로 떨어뜨리면 리스크가 80에서 50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 리스크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컨설턴트들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식을 줄일 때 세금 다 내고 줄이자 그러면 대표님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줄일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주면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다. 그게 우리의 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보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어보거든요. 자기 왜 갖고 있냐? 대부분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원인이 예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갖고 있어서 명의신탁 주식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기 주식으로 팔아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임기응변식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세금 없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천적인 문제점 해소하지 않고 우회 전략을 해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잔인하게 승계할 때는 자기 주식이 주식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엔 자기 주식 취득 단가가 5만 원이었다 이거죠. 5만 원으로 지금 장부가액에 10억이 잡혀 있어요. 5만 원씩. 그런데 지금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과거에 대해 자산이 늘어도 많이 늘었겠죠. 한 5년 지나고 나면. 주식 평가를 했더니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10억이지만 주식 평가할 때 자산 가치로 이게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40억, 50억으로 갈 수가 있어요. 40억, 50억 가면 이게 평가 이익이 3, 40억 생겼잖아요. 그럼 주식 평가 금액이 높게 나갑니까? 적게 나갑니까? 매우 높게 나가죠. 세금도 엄청 늘어요. 자기 주식을 잘못 다루면 자산 가치가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유발 요인이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두 번째,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자기 주식은 사업 무관자산에 해당이 돼요. 가압승계할 때, 사전증여특례, 상속 공개 받을 때 자기 주식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일반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일반 세금으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세금 측면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해소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장을 가는 거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기 주식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목적이라든지 뭐 M&A 목적으로 특별히 가져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주식은 빠르게 해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서 세금, 승계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도 해결하고 이렇게 봐서는 또 보니 기타 주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타 주주. 이 기타 주주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기타 주주가 차명 주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차명 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 차명 주주, 명의신탁 주식인 개념은 알고 계시죠? 실제 주인은 사장님 난데 명의를 직원이나 친구로 주주명에 등재시키는 걸 보고 명의신탁 주식이라. 이 명의신탁 주식은 이제 계속 다음 계속 강의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인은 65%뿐이 없어요. 대표님은. 나머지 지분이 친척이 18% 또 친척이 10%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봤더니 이제 제가 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추정이 되죠.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인터뷰를 명의신탁 주식 사장이 머리 아파하고 있겠구나라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죠. 아까 그 보여드린 표에 가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장님 해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해수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 해수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해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 뭐 때문에 해수 안 하고 있어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해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세금 없는 방법으로 해수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되겠죠.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본인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대. 이게 바로 뭐냐면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의 고민사항을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걸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친척 누굽니까? 그러면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위에는 동생이었고 밑에는 동서였어요. 동생과 동서한테다가
28%를 맡겨놨던 거죠. 이걸 이제 동생과 동서에 대해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금 입증하고 다 회수해온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걸 왜 못했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증여세를 계산해 봤더니 48억을 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48억을 내고 어떻게 가져오냐면 사장님. 그러니까 48억을 안 내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솔루션 전개해줬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명의신탁 주식 강의할 때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명 주식,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망고객, 지난주에 가망고객 접점 찾기인데요. 가망고객 접점 찾기인데, 가망고객은 크게 보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위에가 시장이 있고, 역피라미드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 시장에서 좀 더 압축에 내려와 있나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한 고객인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 이제 잠재 고객. 잠재 고객 속에서 또 좀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그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 솔루션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골라내는 걸,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망 고객. 이제 그 가망 고객 속에서 계약이 나오면 고객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망 고객 접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망 고객의 출처가 보면 지인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 소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개척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고도야드비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 조건값을 주는 거죠. 조건값을 예를 들면 60세 이상, 단기순이익 50억 이상, 지역은 경기도 화성, 업종은 뭐 제조업, 이렇게 지분율은 50% 이상, 업력은 10년 이상, 이런 조건값을 줘서 DB를 엑셀 파일로 추출해서 다 그 내용이 옵니다.